안녕하세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엑셀 강의를 맡게 된 이다송 강사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촬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업무에 바로 응용 가능한 엑셀 기초부터 실무까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업무의 필수적인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Q&A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모두 다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업무에 바로 응용하셔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분석 기능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데이터 정렬 기능인데요. 아마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업무 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데이터 정렬을 할 때는 지금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컨트롤 A라는 단축키를 지난 시간에 배웠죠. 컨트롤 A를 누르시거나 혹은 A1셀,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가 지금 순번이란 데이터가 A1셀에 있죠. A1셀에다가 커서를 클릭해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범위가 자동으로 잡히면서 정렬이 들어갈 거고요. 그게 싫다 하시면 컨트롤 A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렬할 기준을 좀 세워주셔야 되는데요. 무조건 첫 번째 기준이 제일 첫 번째 정렬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줄에는 왼쪽 문제에 보시면 박스 수량이 많은 순서대로 정렬하라고 지금 써여 있잖아요. 그러면 정렬 기준은 박스 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박스 수로 넣어주시고요. 제가 많은 순서대로 정렬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순서대로 정렬하라는 뜻은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99, 그 다음에 98 이런 순으로 내려가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100개가 있을 때 100개가 제일 1번이고 98번이 2번이고 96번이 3번 이렇게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스 수량이 많은 순서대로 정렬하실 때는요. 정렬 기준에는 박스 수를 넣어주시고요. 정렬 기준은 그냥 값으로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숫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마 동일한 값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수량이 똑같은 애들이 생기겠죠. 그냥 이 상태로 정렬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나는 박스 수량대로 정렬을 한 다음에 박스 수량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납품 수량이 많은 순서대로 두 번째 정렬 기준을 또 주고 싶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왼쪽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죠.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기준이 생성이 되고요. 거기서 납품 수량으로 넣으신 다음에 이번에도 많은 순서대로 정렬이니까 내림차순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순서는 무조건 첫 번째 있는 게 첫 번째 정렬 순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복값이, 그러니까 동일한 값이 있을 때는 다음 기준, 또 다음 기준까지 세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정렬 기준은 내가 필요한 만큼 추가 제거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왼쪽 하단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방금 아까 100개 중에 100개가 1번이고 98, 96 이렇게 순서가 내려갈 때는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쓰는 점수 같은 거는 거의 대부분 다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인 경우 이런 경우는 다 내림차순이고요. 오름차순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혹시 뭐 달리기를 순서를 정하신다고 하시거나 하실 때는 10초, 11초, 13초 이렇게 순서대로 1, 2, 3등이 정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름차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림차순이랑 오름차순의 개념도 같이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이 정렬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내림차순 정렬과 오름차순 정렬도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숫자 기준이죠. 근데 문자 데이터 기준으로도 내림차순 정렬과 오름차순 정렬 기준이 있는데요. 문자인 경우엔 기역, 니은, 디귿 순서가 오름차순이고요. 반대 순서가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할래 라고 하시면 오름차순으로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렬은 아마 업무 보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되게 쉬운 기능이라서 범위만 잘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범위 잡으실 때요. 나는 박수수만 정렬할 거니까 JR만 범위를 잡아야지 하시면 정렬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정렬은 무조건 그 데이터와 함께 있는 데이터들을 같이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범위를 잡으시거나 혹은 첫 번째 셀에다가 커서를 놓고 정렬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정렬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으실 거고요. 꼭 여러 가지 기준을 추가하셔서 동일한 값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정렬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렬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 꼭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이제 뭐 파일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쓰던 뭐 재고관리 파일이라든지 회원관리 파일 같은 걸로 한번 정렬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많이 쓰시는 자동 필터 기능이에요. 자동 필터 기능은 아마 업무상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동 필터는 원본 데이터에 훼손이 없이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이 가능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만 남기고 다 지워버리면 원본 데이터가 훼손이 되잖아요. 얘는 그 데이터만 보여줬다가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셀의 색상이나 아이콘을 넣으셨으면 아이콘 모양으로도 필터링이 가능하세요. 저희가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데이터는 A열부터 K열까지 데이터가 엄청 많잖아요. 이 중에서 딱 하나의 열만 가지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2개 열 혹은 3개 열까지 다 체크하셔서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서 볼 수 있어요. 그게 AND의 조건으로 여러 개의 열에서 필터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원본 데이터에 훼손이 없다고 했잖아요. 얘는 데이터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행번호를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행번호 보시면 1, 2, 3 행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오른쪽 그림을 살짝 보시면 1, 2, 3, 4 다음에 5, 6이 없고 7로 바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5번이랑 6번 행은 잠깐 숨겨놓은 거예요. 필요한 데이터가 아니라서. 그래서 나중에 필터를 해제하시게 되시면 얘가 다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일단 왼쪽 그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 그림에 보시면 1행에 순번, 발주번호, 지역, 접수일 보이시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조그만한 세모 버튼이 있을 거예요. 아래로 가는 세모 버튼. 저 버튼이 필터 버튼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먼저 생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쓰는 뭐 재고관리라든지 회원관리라든지 이런 파일들은 아마 저 세모 버튼이 처음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걸 만드실 때는요. 아까 정렬하던 거랑 똑같이 첫 번째 셀, A1셀을 눌러 놓으시고 데이터 탭에 필터 누르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범위를 잡으셔도 돼요. 범위를 잡으셔도 되는데 범위를 잡으시게 되면 다른 데이터가 제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데이터가 좀 많을 때는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전체 범위를 잡으시거나 혹은 A1셀을 클릭하셔서 데이터 탭으로 가시면 필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 자동으로 순번, 발주번호, 지역, 접수일 등의 옆에 세모 버튼이 생기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 세모 버튼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작업들을 수행해 주시면 되시거든요. 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제가 지역에서 광주랑 서울에만 체크해 놓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역이 뭐 진해, 부산, 광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광주랑 서울만 체크를 하면 그 2가지 체크를 된 데이터만 표시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아닌 뭐 경기나 부산, 진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숨겨지겠죠. 데이터가 숨겨진 데이터는 좀 이따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필터 지우기라는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볼 수 있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ND 조건으로 여러 개 열에서 필터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지역이 서울이거나 광주인 것만 체크를 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옆에 박스를 5개 이상인 거에다가만 또 체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역이 서울, 광주이면서 박스 수량이 5개 이상인 데이터를 바로 정렬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열에다가 체크하셔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뭐 업무 보실 때 사용하시는 거라면 뭐 재고 수량에다 놓으신 다음에 재고 수량이 5개 이하로 떨어진 제품을 찾으셔서 재고 수량을 5개 이하인 제품만 체크하시면 빠르게 확인하셔서 다시 발주를 넣으실 수도 있으시겠죠. 아니면 뭐 회원이라고 치면 회원들 중에서 여성 회원만 나는 좀 데이터를 보고 싶다 하시면 성별에다가 필터를 넣으셔가지고 여성 회원들 데이터만 보실 수도 있고 뭐 30대 회원들만 보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정렬이 가능하니까요. 요 자동 필터 데이터는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이 워낙 쉬우니까요. 있는 데이터에다 바로 응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복된 항목 제거를 보도록 할게요. 아마 데이터 중에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가 워낙 많아지다 보면 뭐 10개, 20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1000개, 1000개, 2000개 이렇게 가실 때는요.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썼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잘못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좀 제거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사실 1000개 가까이 있으면 눈으로 확인하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시는 건데요. 얘는 똑같이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 탭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중복된 항목을 제거할 수 있고요. 왼쪽 데이터 보시면 지금 윤대현 님이 좀 중복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최소란 님도 중복 데이터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지우시고 싶으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누르신 다음에 이름을 가지고 필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중복된 항목들이 다 제거가 되고요. 대신에 중복된 항목 제거는요. 첫 번째 데이터만 남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행, 7행, 8행에 똑같은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7, 8행께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예제 데이터를 이름으로 가져오긴 했는데요. 사실 이름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름보다는 왼쪽에는 아이디나 혹은 회원번호 혹은 재고 관리면 뭐 재고 번호 같은 게 있겠죠. 그런 번호들로 넣어주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도 바로 응용 가능하시니까요. 데이터가 있으시면 한번 바로 사용해 보시도록 하실게요. 어려운 피벗 테이블을 좀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분석 중에서는 이게 마지막이긴 한데요. 조금 많이 어려워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피벗 테이블의 정의는 다양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정렬하고 재배치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막 엄청 많이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정렬해서 다시 재배치를 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게 피벗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정렬하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게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한 기능이라서요. 같은 데이터를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메뉴는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 메뉴를 사용하시면 돼요. 삽입 탭의 제일 왼쪽 끝에 있어요. 보통은 재배치하고 싶은 범위를 잡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밑에 그림은 재배치되는 영역을 제가 다시 표시를 한 건데요. 요 그림 형태로 재배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보고서 필터 영역, 행레이블 영역, 열레이블 영역, 그리고 값 데이터 영역까지 총 4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이게 어떤 영역인지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데이터랑 함께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임금님 식품 거래 현황 표를요. 저희가 피벗 테이블로 재배치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재배치가 가능하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제품군에
모두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저 자리가 보고서 필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부분이 보고서 필터가 들어가는 영역이고요. 걔랑 한 칸 띄어서 아래쪽으로 행 레이블이라고 있을 거예요. 행 레이블은 그 밑에 있는 데이터를 봐주시면 되시거든요. 그 밑에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부분이 이제 행 레이블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 레이블 같은 경우는 그 열 레이블이라는 글자, 모두라는 글자 밑에 있죠. 저 글자 밑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도도식품, 미가랑 초록물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저 부분이 열 레이블 부분이에요. 근데 이때 열 레이블 중에서도 이제 어떤 데이터를 표시할지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데이터는 거기 그거 바로 위에 보시면 거래량의 합계와 거래 금액의 합계가 계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그 부분이 값 데이터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표시는 밑에 본문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만들어서 재배치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형식으로 재배치를 한 건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왼쪽 데이터에서 거래일자 보이시죠? 거래일자가 1월 1일부터 쭉 있어서 지금 밑에는 좀 잘렸지만 아마 12월까지 있을 거예요. 이 거래일자가 행 레이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행 레이블은 거래일자가 들어가 있고 열 레이블에는 도도식품, 미가랑 초록물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쟤는 왼쪽 데이터에서 확인해 보시면 브랜드인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래서 거래일자별, 브랜드별, 거래일자별, 브랜드별, 거래량의 합계와 거래 금액의 합계를 구한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거기 각각 다 표시가 된 거고요. 이때 행 레이블을 좀 잠깐 보시면요. 행 레이블은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해서 왼쪽에는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써 있었는데 갑자기 월 단위로 묶여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 레이블은 그룹화도 가능하세요. 얘는 지금 월 기준으로 그룹화를 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업무 보시다 보면 뭐 분기별로도 가능하시고요. 연도별로도 가능하세요. 편하신 대로 그룹화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거는 데이터에 따라서 다르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보고서 필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지금 저기 제일 위쪽에 보시면 제품군의 모두라고 돼 있잖아요. 이 데이터는 제품군 상관없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저 모두라는 글자 옆에 조그마한 세모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제품군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 왼쪽 데이터에 보시면 제품군이 음료, 제빵류, 간식류, 차류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럼 저기 모두를 음료로 바꾸시게 되면 음료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생겼던 데이터를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음료 기준으로 해서 거래일자별, 브랜드별, 거래량의 합계와 거래 금액의 합계를 바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에 거래일자랑 브랜드가 들어가 있지만 이거를 뭐 다른 걸로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제품군으로 구별하기 싫다 하시면 제품군을 열 레이블에 넣으셔도 되시고요. 거래량의 합계가 아니라 나는 단가의 합계 보고 싶다 하시면 단가의 합계로 넣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평균 거래량 하셔도 되시고 평균 거래 금액 하셔도 돼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데이터를 좀 채워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어떻게 재배치하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해요. 지금 제가 배치한 형태랑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배치랑 또 완전히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데이터의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 입맛대로 골라서 배치를 하실 수 있는 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처음에는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사용하실 때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몇 번 사용하시다 보면 데이터를 정리하기에는 피벗 테이블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어려운 기능 중에서는 업무 보실 때 좀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렬이라든지 필터를 업무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얘는 뭔가 보고서를 쓰시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피벗 테이블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보고서 필터 영역과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값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기억을 해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쟤네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는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면 왼쪽 화면처럼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저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필터, 열, 행, 값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원래 저 자리가 싹 다 비어져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저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끌고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필터 자리에는 제품군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걸 마우스로 끌고 필터 자리로 제품군을 내려주시면 제품군이 필터 자리로 바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열에도 값을 넣어주시고요. 행에도 거래일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값에는 거래량의 합계, 거래금액의 합계 등이 들어갔는데 저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계나 평균, 최대값, 최소값이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 필드를 필터, 열, 행, 값으로 드래그해서 직접 이동시키시면 되시고요. 필터 영역은 전체 데이터 영역을 요약할 보고서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열 레이블은 피벗 테이블에서 열 방향으로 그룹할 데이터를 말하고요. 데이터는 중복되지 않고요. 그룹화 가능하세요. 그리고 행 레이블은 피벗 테이블에서 행 방향으로 그룹할 데이터를 의미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데이터 중복은 안 되고요. 그룹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마지막 값 부분에는 행과 열 레이블에서 지정한 필드를 분석하여 행과 열이 교차하는 위치에서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총계, 비율 등을 계산하고요. 문자값 필드가 위치하면 문자의 개수가 계산돼요.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은 숫자니까 합계가 되죠. 거래 금액도 합계를 구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저기에 브랜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브랜드는 다 문자였죠. 그러면 걔는 합계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실 때는 그냥 자동으로 총 개수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문자값 필드가 위치하면 문자의 개수가 계산된다는 뜻이 그 뜻이고요. 중요한 건 마지막 두 줄인데요.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 피벗 테이블은 그걸 자동적으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셨을 때는 꼭 피벗 테이블 분석 탭에 들어가셔서 새로 고침 버튼을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이거는 원본 데이터 변경될 때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업무를 보다 보면 계속 추가가 되기도 하고 데이터 뭐 제곱값 같은 경우 계속 수정이 되기도 하죠. 그럴 때는 꼭 새로 고침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의 범위를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제품이 100개였는데 발주를 더해가지고 제품이 한 30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130개가 돼야 되는데 범위가 안 바뀌죠. 그럴 때는요. 피벗 테이블 분석 탭으로 들어가셔서 데이터의 원본을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처음에는 정말 까다로운데 자주 쓰시다 보면 이만한 분석 툴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피벗 테이블을 하나 만드셔서요. 지금 제가 왼쪽에 저 데이터 영역을 채웠던 것처럼 한번 내 데이터를 가지고 채워보세요. 보통 필터는 숫자 데이터보다 이제 문자 데이터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열이나 행에는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도 되기도 해요. 근데 뭔가 기준점이 되는 뭐 브랜드라든지 제품군이라든지 이런 거는 열이나 행에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으셔야 되시고요. 값은 지금 2개지만 하나도 되고 3개도 되고 4개도 돼요. 내가 계산하고 싶으신 만큼 다 넣어주시면 충분히 피벗 테이블을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되게 자주 사용하는 애니까요.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무하시면서 가장 필수적으로 사용할 함수를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엑셀에는 너무나 많은 함수들이 있어서요. 이 시간 안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제가 정말 필수적으로 바로 사용 가능하신 함수들로만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6가지 정도 되는데 사실 함수가 몇십 가지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함수를 좀 더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함수는 좀 많이 알면 알수록 업무 시간이 단축되실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배우실 함수는요.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예요. 데이터에서 원하는 만큼 데이터를 추출해주는 함수인데요. 레프트는 왼쪽이죠, 영어로. 그쵸? 그래서 왼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제가 예제를 써놓은 거 보이시죠? 예제는 레프트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라고 써놓은 다음에 컴마 4라고 썼는데요. 얘는 문자 컴마 가져올 개수였잖아요. 문자에서 4글자를 가지고 올 건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레프트는 왼쪽이고 라이트는 오른쪽인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로 하시게 되시면 레프트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컴마 4 넣어주시면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에서 왼쪽에서 4글자가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가 소상공인을 가지고 오겠죠. 이거를 라이트로 바꾸시게 되시면 라이트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컴마 3으로 해볼게요. 3. 그러면 오른쪽에서부터 3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배움터를 가지고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 좀 많이 사용하냐면요. 저희가 뭐 재고 관리 번호라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상품명에서 옵션만 좀 가지고 오고 싶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하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때 저는 중간에 있는 지식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식이라는 글자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죠. 이럴 때는 어떤 걸 쓰셔야 되냐면 세 번째에 있는 mid 함수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거 교환을 몇 번 수정을 했는데도 이 부분을 놓쳤는데요. 문자 컴마 가져올 개수가 아니고 문자 컴마 시작 위치 컴마 가져올 개수예요. 그래서 중간에 시작 위치라는 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id 함수를 좀 같이 보자면 똑같이 mid 가로 열고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를 쓰신 다음에요. 제가 지식을 가져오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식이라는 글자가 있는 지자 있는 위치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상공인 지 하면 지가 5번째죠. 그럼 시작 위치가 5번이 될 거고요. 5번. 그리고 컴마 지식이니까 2글자를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컴마 2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mid 함수는 문자 컴마 시작 위치 컴마 가져올 개수 해서 중간에 시작 위치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mid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컴마 5, 2 해주시면요. 지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직접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로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오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바로 사용 가능하시니까요. 데이터 정리하시다가 저기서 저 문자 2개만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하실 때 바로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라고 저렇게 쓰시기보다는요. 셀 주소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면 뭐 A3셀, 뭐 B5셀 이렇게 셀 주소 넣으신 다음에요. 그 셀 안에서 왼쪽, 오른쪽 그리고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if 함수인데요. 너무 많이 쓰는 함수라서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if 함수는 가로 열고 조건, 컴마, 참, 컴마, 거짓 등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제가 예제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B4셀에 재고가 있다고 칠게요. 재고 수량. 근데 B4셀의 재고가 0이면 그건 재고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수식을 만드시면 되냐면 if 가로 열고 B4는 0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0이 이제 빵긴 거죠. 그때 그 B4셀이 0개면 품절. 만약에 0이 아니면 재고 있음을 표시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다른 셀에도 적용을 하면 B5셀에도 재고가 있으면 재고가 있다고 표시가 되고 셀이 0이면 품절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 거짓 값을 체크하실 때 많이 쓰는 함수예요. 그래서 if 함수는 조건 참 거짓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count if 함수예요. 저희가 count 하다라는 말 많이 쓰죠. count는 뭔가 세는 거죠. 그쵸? 뭔가 셀 때 쓰는 함수인데요. 얘는 그 셀 때 뒤에 if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쩔 때 많이 쓰시냐면요. 옵션이 있으시면 그 옵션의 총 개수 이런 것들을 계산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가로 안에 보시면 count는 조건 범위 컴마 조건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조건 범위에는 C4, C80을 넣어주시면 이게 조건 범위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노랑, 빨강, 파랑이 있다고 칠게요. 옵션들이. 그럼 그 중에서 나는 노랑이 몇 개 있는지가 궁금해 라고 하시면 노랑이라고 직접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엑셀은 C4셀이랑 C80셀 안에서
노랑이라는 글자를 다 찾아서 세줄 거예요. 그럼 노랑 옵션이 몇 개 있는지 체크가 되겠죠? 그럼 그거 말고도 빨강이라고 쓰면 빨강색 개수가 체크가 될 거고요. 파랑이라고 쓰시면 파랑 개수도 체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성별이라고 치면 여자라고 치면 여자가 몇 명 있는지, 남자라고 치면 남자가 몇 명 있는지를 계산을 해주는 함수라서요. 되게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엑셀의 꽃이라고 불리는 VLOOKUP 함수죠. 근데 이 함수는 좀 많이 어려운 함수라서요. 여기서 간단하게 좀 다루긴 할 건데 나중에 이 함수를 좀 쓰셔야 되시는 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해두시면 좋은 함수예요. VLOOKUP 함수인데요. 얘는 lookup이라는 게 뭔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찾아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가로 안에 찾는 값, 컴마, 찾을 범위, 컴마, 열 번호, 그리고 옵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옵션은 정확히 일치랑 유사일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일치를 좀 더 많이 쓰시는 게 저희가 뭔가 데이터를 찾아올 때 A라는 데이터를 찾으시고 싶으시면 그 A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정확히 일치를 쓰시게 되실 거고요. 유사일치는 숫자 데이터인 경우에 그 유사한 값으로 가지고 올 때 사용하시게 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쩔 때 제일 많이 쓰냐면요. 예를 들어 저희가 회원 번호가 있다고 칠게요. 회원 등록 데이터에서 그 사람의 회원 번호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과 성별 그리고 나이를 좀 어디 다른 데이터로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럴 때 쓰시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른 셀에 있는 걸 좀 찾아와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점이 있어요. 얘는 동명이인이나 중복값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회원 중에서 홍길동을 찾을 건데요. 그 홍길동의 나이랑 주소를 좀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근데 우리 샵에 홍길동이 2명이에요. 그러면 걔는 무조건 첫 번째에 있는 홍길동의 데이터만 가지고 오고요. 나머지 데이터는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고유값을 사용하는 게 좋음이라고 써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를 사용하실 때요. 회원 번호라든지 재고관리 번호 혹은 제품 번호 아니면 만약에 요즘은 잘 안 받긴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그리고 뭐 학번 이런 거 있죠. 등이 있겠죠. 그런 거를 사용하셔서 찾아오시면 중복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VLOOKUP 함수고요. 그다음 5번은 count랑 countA 함수죠. 그래서 얘는 좀 아까 배우셨던 countIF 함수랑 비슷한데요. countIF는 조건이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노랑이면 노랑, 파랑이면 파랑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줬다면 얘는 무조건 전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를 구해준 함수예요. 근데 이제 두 개가 조금 다른 게 count는요.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고요. countA는 문자랑 숫자 둘 다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해요. 그래서 보통 count보다는 countA를 좀 더 많이 사용하시긴 해요. 그래서 countA를 좀 더 많이 사용하시게 되실 거고요. countA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회원 관리 카드라고 치면 거기는 이름을 범위를 다 잡으시게 되시면요. 우리 샵의 회원이 몇 명인지가 한 번에 계산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품 번호를 싹 다 잡으시면 제품이 총 몇 개 있는지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총 개수를 구할 때 정말 빠르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count랑 countA라서요. 둘 다 사용하시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꼭 countA 함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oday 함수죠. today 함수는 너무 쉬운 게 가로 열고 가로 안에 아무런 데이터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요. 그냥 엔터를 치시면 시스템상의 오늘 날짜를 표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상의 오늘 날짜는 어디에 있는 걸 표시하냐면요. 컴퓨터 하단에 보시면 오늘 날짜가 표기가 되죠. 걔를 표기하게 되는데 얘는 단점이 컴퓨터 오른쪽 하단에 있는 날짜가 잘못 들어가 있으면 그 날짜를 표시해요. 그래서 꼭 오늘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컴퓨터에 설정된 날짜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까지 엑셀 데이터 분석과 함수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봤어요. 사실 엑셀은 기능이 너무 무궁무진해서 2시간 내에 다룰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조금 수업이 아쉽긴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배우신 이 기능들을 가지고 복습하시고 바로 응용하시게 된다면 빠르게 업무에서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함수를 잘 입력한 것 같은데 이상한 오류 메시지가 나오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얘는 함수는요, 입력되는 데이터가 하나라도 정확하지가 않으면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오류를 3가지 정도 적어놨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오류가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거의 쓰실 때는 요거 3가지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처음에 name이라는 오류인데요. name 오류는요, 함수 이름에 오타가 있으시거나, 뭐 예를 들어서 today인데 끝에 y를 빼먹으신다던가 이렇게 오타가 있으신 경우랑, 문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상공인 거기다가 제가 큰 따옴표 했었죠. 그런 걸 큰 따옴표를 누락하시면 name 함수 오류가 떠요. 그래서 문자에 관련된 거니까 한번 그런 함수 이름과 문자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value는 수식이나 함수에 필요한 인수의 오류가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if는 조건, 참, 거짓이었죠. 근데 이 중에 참을 누락하셨거나 혹은 참에 들어갈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오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value 오류는 되게 자주 뜨는 오류인데요. 얘는 뜨면 한번 전체적으로 데이터에 가로 안에 들어간 값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샵인데요. 얘는 숫자 데이터보다 입력된 해당 셀의 열 너비가 좁아서 나타나는 오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더하기, 썸이나 에버리지 같은 걸 사용하셨는데 숫자 데이터는 너무 큰데 열 너비가 좁을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위에 열머리글로 올라가셔서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피벗 테이블 작성 후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였는데 피벗 테이블에는 변경이 안 돼요 라는 질문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벗 테이블은 원본 데이터 수정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벗 테이블 분석 탭에 들어가셔서 꼭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데이터 업데이트 하실 때마다 꼭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엑셀 강의를 맡은 이다소입니다. 감사합니다.